나이가 들수록 사람보다 비싼 것이 있습니다. 집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집중력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낭비해도 괜찮았습니다. 싫은 사람과 몇 시간을 보내도 쓸데없는 일에 하루를 써도 다시 회복할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달라집니다. 누군가와 통화 한 번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문자 하나를 바꿔도 몇 시간을 곱씹게 됩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면 인생은 바쁜 게 아니라 어딘가로 조금씩 새고 있는 거죠. 일상 심리학. 어떤 사람은 1시간 만나고 끝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남이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잠들기 전에도, 다음 날 아침에도 이미 자리를 떠난 사람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아까 한 말이 자꾸 걸립니다. 딱히 잘못된 말도 아닌데 왜 자꾸 떠오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퇴근 후에도, 밥을 먹다가도, 씻고 누운 뒤에도 그 장면이 조용히 따라옵니다. 그러다 며칠 뒤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면 번호를 보는 순간 이유 없이 긴장이 됩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큰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냥 그 사람과 엮이고 나면 어딘가 피곤해진다는 걸 머리가 인식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그 느낌을 무시하고 계속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 이름만 봐도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 수도 있고 자주 봐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이미 끝난 대화를 다시 떠올리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하고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예행 연습을 합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1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여전히 머릿속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래 쓰려던 집중력은 어디로 갔을까요? 읽으려던 책, 생각하려던 일, 온전히 함께하려 했던 사람과의 시간. 그런 것들이 그 사람 생각에 밀려 하나씩 뒤로 미뤄집니다. 심리학은 이런 관계를 선과 악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뇌 안에 끝나지 않은 작업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의 문제로 봅니다.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은 사람이 완결되지 않은 일을 완결된 일보다 훨씬 오래, 훨씬 강하게 기억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죠. 만날 때마다 뭔가 어긋나고 끝나고 나면 결론이 없는 관계. 뇌는 그런 관계를 미완결 파일로 분류하고 틈만 나면 다시 열어봅니다. 밥을 먹다가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도,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 안에서 그 관계가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가입니다. 그 공간이 넓을수록 나머지 삶을 위해 쓸 수 있는 집중력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선명하게 느껴지죠. 젊을 때는 그 소모를 견딜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여유가 예전만큼 크지 않고 한번 세기 시작하면 다시 채우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의 뇌를 계속 점유하게 만드는 걸까요? 흥미로운 건 꼭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오래 머릿속에 남는 사람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뇌는 본래 패턴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사람 앞에서도 뇌는 쉬지 않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음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을 찾으면 뇌는 파일을 닫고 다른 일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답을 찾을 수 없을 때입니다. 페이시 닫히지 않으면 뇌는 계속 그 사람에게 자원을 씁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의식이 다른 곳에 가 있어도 배경에서 조용히 계속 돌아가는 거죠. 첫 번째는 말의 온도가 자주 바뀌는 사람입니다. 어제는 따뜻했는데 오늘은 차갑고, 지난주엔 가까웠는데 이번 주는 왠지 멀어진 느낌입니다. 달라진 이유를 물어볼 수도 없어요.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또는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그래서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건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인가? 뇌는 그 답을 찾으려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직장 상사가 이런 사람이면 특히 더 힘들죠. 오늘 아침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평소보다 인사가 짧았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오전 회의에서 내가 한 말이 문제였나? 어제 보낸 메일에 실수가 있었나? 이미 끝난 일들을 다시 꺼내 들여다보는데 오후 내내 집중력을 씁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뇌는 스스로 그 파일을 다시 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화가 늘 애매하게 끝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불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저런 말투인 건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있는 건지 그 판단이 서지 않으니 뇌는 그 대화를 닫지 못합니다.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 때 대부분 이 유형의 사람이 건넨 말이에요. 명확하게 나쁜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말도 아닌 어디에도 분류하기 어려운 말. 뇌는 그 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밤새 작동합니다. 잠들기 전에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고 상대방 표정을 기억해내려 하고 목소리 톤을 다시 재생해 봅니다. 분류가 되지 않는 정보는 뇌가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가까워질만 하면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밀하게 굴고 마음을 조금 열었더니 다시 거리를 둡니다. 그러다 또 다가오고 또 멀어지죠. 이 패턴은 뇌의 특별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행동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간헐적 강화라고 합니다. 보상이 예측 가능하면 뇌는 곧 흥미를 잃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불규칙하게 주어지면 뇌는 오히려 더 강하게 그것에 매달립니다. 가까워질 것 같다가 멀어지는 사람이 유독 오래 머릿속에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그 패턴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관계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 유형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예측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읽히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읽히지 않는 사람일수록 뇌는 더 많은 자원을 그 사람에게 씁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계속 실패하면 뇌는 점점 무기력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관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면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기했다고 해서 뇌가 그 사람을 놓아버리는 건 아닙니다. 의식은 포기했지만 뇌의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그 파일을 붙들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왜 피곤한지 딱히 이유를 댈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유독 힘든 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바빴던 것도 아닌데 그 피로가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을 때 내가 그 미완결 관계를 배경에서 처리하느라 천천히 소진되어 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특정한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세 유형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래 머릿속에 남는지, 이제 내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위협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편도체가 감지하는 위협은 신체적 위협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불확실성, 즉,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말의 온도가 갑자기 달라졌을 때, 대화가 이상하게 끝났을 때, 가까워지려 했는데 상대가 갑자기 멀어졌을 때, 편도체는 그 순간 경보를 울립니다. 신체가 긴장하고 호흡이 얕아지고 주의가 그 사람에게로 쏠립니다. 이것은 의지로 막을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에요. 수만 년에 걸쳐 형성된 생존 반응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때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되면 편도체는 그 사람과 연결된 모든 신호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연락처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자주 오는 장소에 가는 것만으로도 편도체는
미리 경보를 울립니다. 뇌가 그 사람을 불확실한 위협 신호로 학습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회사 출근길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다가 그 사람이 탈까봐 잠깐 멈칫한 적이 있다면 그게 유난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펜도체가 이미 그 사람을 경계 신호로 등록해 놓은 겁니다. 이 반응은 의식이 개입하기 전에 일어납니다. 모임 자리에서 그 사람 목소리만 들려도 괜히 자세가 굳어진다거나 그 사람 이름이 대화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주의가 쏠린다거나 이 모든 것이 편도체가 먼저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도체가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집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오랫동안 예측 불가한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온 분들이 이 느낌을 알 겁니다. 딱히 아픈 것도 아닌데 늘 피곤하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던 일도 유난히 버겁게 느껴지는 상태. 무기력하다는 말도 맞지 않고 아프다는 말도 맞지 않는데 뭔가 소진된 느낌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게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화학적 상태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뇌과학에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을 때 혹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동안 뇌가 자동으로 활성화하는 회로입니다. 이 회로는 보통 미래를 계획하거나 과거를 정리하거나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리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있을 때 이 회로가 그 사람을 떠올리는데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5분 동안, 샤워하는 10분 동안,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 동안. 뇌가 쉬어야 할 바로 그 시간에 그 사람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뇌를 회복시켜야 할 시간을 그 사람이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전두엽.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는 편도체가 활성화될 때 기능이 억제됩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과 대화할 때 평소에 잘 하던 말도 잘 안 나오고 뭔가 어눌해지는 느낌이 드셨다면 이것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나, 왜 말이 제대로 안 나오나 싶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전전두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만 유독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 그것이 착각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 모든 반응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이 안 되는 사람, 읽히지 않는 사람과의 반복적인 접촉이 뇌와 신체에 조용히 남기는 흔적입니다. 이 흔적은 관계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지속됩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됐는데도 한동안 긴장이 완전히 풀리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멀어지는 결정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을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도 있고 끊는 것이 항상 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이 뇌 안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반응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뇌가 소진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람의 신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오면 바로 확인하고, 분위기가 달라지면 바로 감지하고, 변화가 생기면 바로 대응하려 합니다. 그 즉각성이 편도체를 계속 활성화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직장에서 그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을 때 하던 일을 마저 하고 나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5분, 10분의 간격이 뇌에게는 꽤 다른 신호를 주거든요. 즉각 반응이 당연한 관계라고 느껴왔다면 그 당연함을 천천히 조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빠르게 답해야 한다는 압박이 어디서 온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요구한 건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규칙인지 많은 경우 후자입니다.
명확하게 요구받은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빨리 답하지 않으면 뭔가 어색해질 것 같은 느낌이 생긴 겁니다. 그 느낌이 어디서 왔는지 검토해보는 것. 그게 내가 그 사람에게 쓰는 자원을 줄이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반응 시간을 늦추는 것이 무리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이고 내 집중력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완결시키지 않는 연습입니다. 뇌는 미완결 파일을 닫으려 합니다. 그런데 예측 불가한 사람에 대한 생각은 아무리 오래 해도 완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려 해도, 그 사람의 다음 반응을 예측하려 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뇌를 더 소진시킵니다. 억지로 생각을 막으려 하면 오히려 더 떠오릅니다. 그래서 막는 것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따라가는 대신 다른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그 사람 생각이 올라오면 오늘 내일 할 일을 하나씩 떠올리거나 읽고 싶었던 문장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산책을 나가거나 읽던 책을 집어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하거나 생각이 완결될 것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그 사람이 뇌 안에서 차지하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복될수록 뇌가 그 패턴을 학습합니다. 그 생각의 회로가 조금씩 얇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말할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한 사람과의 대화는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뇌가 과도하게 경계 상태로 작동합니다.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니 항상 대비 상태를 유지하고 그게 에너지를 씁니다. 여기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말할 범위를 미리 좁혀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만 한다. 이것 이상은 안 간다. 그렇게 정해두면 대화 중에 뇌가 과도하게 경계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가족 모임에서 그 사람과 마주쳐야 할 때, 오늘은 안부 정도만 묻는다고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다릅니다. 오래된 지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자꾸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할 건지를 미리 정해두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대응하느라 에너지를 쓰는 일이 줄어듭니다. 실제 대화에서 쓸 수 있는 문장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답드리기 어렵고 나중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어렵거나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범위를 미리 정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훨씬 덜 소진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난 뒤에 집에 와서 후회하는 패턴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내가 정한 선 안에서 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그 사람을 바꾸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내 뇌가 거기에 얼마나 자원을 쓸 것인지를 조종하는 일입니다. 관계를 끊지 않아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쓰는 에너지의 총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소진되어도 다음 날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은 소진된 자리가 예전만큼 빨리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쓰지 않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리고 그 총량이 달라지면 그 사람에게 쓰지 않은 자원이 다른 삶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일, 소홀했던 사람과의 시간, 혼자 조용히 앉아서 하고 싶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오랜만에 다시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밀도가 달라지는 것은 이런 데서 시작됩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한 격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뇌과학은 이것이 실제로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뇌 회로를 실제로 조각합니다. 어떤 생각이 자주 올라오는지, 어떤 감정이 기본값이 되는지, 어떤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지, 그것이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겁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매일 자신의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것들은 제국의 통치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자주 생각하는 것의 결과다. 그가 가장 경계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것들, 자신의 평온을 조용히 갉아먹는 것들이었죠. 2000년 전의 말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의 삶이 증명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것이 외부의 무엇보다 먼저라는 것을.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인간이 가장 충만함을 느끼는 순간을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것은 돈이 많을 때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자신을 잊고 그 일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 그가 플로우라고 부른 그 경험은 집중력이 온전히 살아있을 때만 찾아옵니다. 뇌의 자원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을 때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의 문제는 결국 삶에서 그런 충분한 순간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삶에 밀도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쉽게 멀리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뭔가 미안하거나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감정 자체가 당신이 관계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성실함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성실함의 방향을 조금씩 조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소진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충분히 성실하고 충분히 따뜻한 일입니다. 자신을 소진시키는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 공간이 생겼을 때 당신은 더 온전하게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깊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어있는 그릇은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이 이기심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쓸 것인지를 선택하는 일. 그것이 지금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품위 있고 의미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오늘 처음 의식적으로 해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집니다. 오늘 연락 하나를 조금 늦게 확인하는 것. 올라온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전환하는 것. 대화 전에 말할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것. 그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집중력은 당신의 시간이고 당신의 하루이고 결국 당신의 삶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채널 멤버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멤버십은 3가지 등급으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 탐색자 등급은 월 2,990원으로 댓글 우선 답변과 멤버 전용 배지, 그 영상 우선 시청권, 그리고 매 영상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통찰자 등급은 월 5,990원으로 탐색자 혜택에 더해 멤버 전용 고민 답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반자 등급은 월 12,000원으로 매달 직접 고민을 보내주시면 심리학적 관점으로 답변하는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물론 완전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일상심리학 멤버십 식구가 많아져 드디어 홈 화면에 노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도시 여자님, 트리지하님, 레몬7557님, 전자트네님, 김종근종근님, 박경희님, 마음작업실님, 노혜정님, 슈킴9839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혼자 사귀기 어려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아래 멤버십 버튼을 눌러보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